맨유의 전 감독 퍼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그러나 우리는 SNS를 통해 소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반영하듯 영화의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잉투기, 디스커넥트, 소셜 포비아, 더 서클 등 SNS에 관련된 다양한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테마는 그겁니다. 당장 유튜브를 켜고 보고 있는 우리들이 장르입니다. 유튜브를 테마로 한 영화라는 기대감에 열심히 봤습니다만 이 영화는 종잡을 수 없어요. 마치 날개 달린 호랑이가 입에서 무지개를 토하는 느낌이에요. 영화를 시작하면서 출연자 목록에 올리비아 하세와 레오나드 위팅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 올리비아 하세와 레오나드 위팅이요. 그리고 부풀었던 기대감은 영화 스텝롤이 올라감과 함께 곤두박질 쳤습니다. 영화 요약 들어갑니다. 시작은 두 명의 소년의 죽음을 보여주며 촬영하던 한 소년이 잡혀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취조실에는 소년과 그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꼰대 여영사, 소년의 변호를 맡은 복지사, 유튜브 및 인터넷 관련 범죄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너드 느낌이 나는 인도계 형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관련 범죄 전문가는 촬영 소년이 나온 CCTV를 보여주며 앞서 죽은 것으로 나왔던 두 명의 소년의 싸움과 그들을 촬영하고 있는 소년을 확인하고 신문합니다. 이윽고 꼰대 여영사는 촬영 소년이 촬영한 영상들을 하나씩 전부 들어가며 소년을 옥죄어가고 촬영 소년은 모든 진상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관계가 복잡하니 집중해주세요. 소년 1과 소년 2는 촬영 소년과 함께 페어를 이뤄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인기에 오르게 되고 또 다른 유튜버인 소년 3의 파티에서 마주친 유명 유튜버 소녀와 소년 1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 소년 1행은 소년 3의 파티를 망칠 계획으로 들어갔고 결국 파티를 망가뜨립니다. 소년 3과 주인공 1행은 앙숙관계가 되어 서로 분노하는 사이가 되고 파티 사건 얼마 뒤 죽은 소년들의 영상은 소년 2와 소년 3의 싸움으로 소년 1은 둘의 싸움을 중지하던 중 사라집니다. 결국 소년 1은 두 소년의 살인 방조 혐의와 함께 도망을 치고 촬영 소년만 붙잡힌 겁니다. 소년 3의 파티에서 만난 소년 1과 유명 유튜버 소년은 그 이후로도 몰래 영상을 보내가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지만 사실 소년은 소년 3의 사촌지간입니다. 결국 소년 1과 소녀의 사랑은 열합한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어 꼰대 여형사의 자료 수집에 의해 까발려지고 이윽고 짝퉁 줄리엣의 부모를 소환해 진상을 묻기 시작하는데 짝퉁 줄리엣의 꽉 막힌 꼰대 부모 역할로 누가 나왔을까요? 네, 올리비아 하세, 레오나드 위팅입니다. 오리지널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우를 데려다 놓고 꽉 막힌 꼰대 부모 역할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종잡을 수 없는 날개 달린 호랑이의 무지개 구토가 시작됩니다. 촬영 소년의 신문이 계속되는 와중 짝퉁 줄리엣은 의문의 약을 먹고 일시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가고 짝퉁 로미오는 소녀의 집으로 몰래 들어가 소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타까워하며 소녀 옷에 냄새를 맡습니다. 너무 로맨틱해서 신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촬영 소녀는 결국 신문을 끝내고 경찰서에서 빠져나와 소년 1에게 소녀의 병원 위치를 알려주며 둘은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서 누워있는 짝퉁 줄리엣을 보며 짝퉁 로미오는 안타까워하고 촬영 소녀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둘을 생중계합니다. 촬영 소녀는 짝퉁 로미오에게 소녀는 곧 죽을 거라는 거짓말을 하며 수면제를 넘기고 짝퉁 로미오는 유일하게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인 죽음이 우릴 갈라놓을 때까지 를 외치며 소녀 옆에서 죽습니다. 촬영 소녀는 그런 소녀 옆에 칼을 두고 흔들어 깨우며 도망치고 소녀는 깨자마자 옆에서 죽은 소년을 보고 오열하며 옆에 있는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죽습니다. 이 부분까지 왔을 즈음에는 극중 인물들의 대다수는 안타까운 사랑을 바라보는 것처럼 연출됩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진실은 촬영 소년의 유튜브 조회수 야욕을 위한 계획으로 앞에 소년 2와 소년 3의 사망 사건은 촬영 소년의 방조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고 짝퉁 로미오인 소년 1은 막으려 했지만 막지 못한 사건이었으며 이를 빌미로 짝퉁 로미오와 줄리엣을 연출하기 위한 촬영 소년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윽고 꼰대 여영사의 손에 촬영 소년이 잡히면서 영화는 끝이 나는 줄 알았으나 유튜브 관련 범죄 전문 인도계 너드 형사가 촬영 소년의 집에 몰래 침입해 숨겨진 영상을 보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발견한 영상은 짝퉁 줄리엣이 짝퉁 로미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로 촬영 소년에게 일시적 혼수 상태를 경험하는 약을 구하는 장면을 찍어둔 영상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려는 메시지는 많은데 연출도 메시지도 긴장의 포인트도 중구난방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유튜브를 통한 일탈과 더 자극을 찾는 시청자들을 꾸짖는 내용처럼 나오다가 짝퉁 로미오와 줄리엣을 이용해 10대 청소년의 비극적 로맨스를 보여주는 척하다가 자극을 추구하는 촬영 소년의 연출관에 의해 스릴러로 넘어가면서 끝을 보여주다 말고 다시 짝퉁 줄리엣을 등장시켜 비극적 로맨스를 강조하며 끝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반에 꼰대 여영사는 분명 맹목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방식으로 촬영 소년을 호도하는 캐릭터로 나오면서 현대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시대관을 가진 꽉 막힌 사람으로 나오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꼰대 여영사의 감이 맞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자극에 미쳤으며 그걸 보는 사람들마저도 촬영 소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 영화는 유튜브를 테마로 했으면서 꼰대 여영사와 같은 시선으로 유튜브 제작자와 독자들을 욕합니다. 그럼 유튜브의 생태나 특성에 대해서 영화에서 냉철하게 비판했냐고요? 아니요. 영화 내용의 대부분은 짝퉁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얘기라고 굳이 유튜브가 아니었어도 됐어요. 그저 올리비아 하세와 그의 딸이 줄리엣과 대를 잇는 짝퉁 줄리엣으로서 한 영화에 나왔다는 것으로 기록될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이 관종이죠? 우리는 관종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관종에게 먹이를 주지 맙시다.